자, 반갑습니다. 신영전입니다. 자, 이제 강의도 우리가 후반부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장에서 25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앱과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수정을 하고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고 뭐 그러한 일종의 커리문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예제도 많이 쳐봤고요. 그죠? 예.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는 26장이고요. 이제 멀티미디어와 이제 스레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레드라는 개념이 자바에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 이 스레드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알겠죠? 예.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뭐 mp3 파일이나 mp3 플레이어 그런 걸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시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난 장부터 그랬죠. 여기에 소스 코드는 넣지 않겠다고. 그냥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우리가 같이 쳐보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주석을 달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 자, 첫 번째 오디오인데요. 자, 오디오 음악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 기기입니다. 그죠? IT 기기인데 이 스마트폰은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앱을 사용을 하시든 간에 어떤 앱을 사용을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죠. 저야 뭐 삼성 관련된 그 뮤직 어플을 사용을 하니까 뭐 그걸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각종 여러 앱들이 있죠. 그죠? MP3 플레이어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MP3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서 그 노래 등을 우리가 뭐 SD 카드나 이제 내부 저장소에 저장을 해가지고 휴대폰, 아니 스마트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대들 보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 귀에 이어폰이 아니죠. 요즘에는 뭡니까? 이거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이어폰을 이제 사서 이제 블루투스 연동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 저희들 세대는 뭐 이제 이어폰 세대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블루투스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뭡니까 뭐 인강을 보시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MP3 플레이어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버스 안이나 뭐 이런 이동수단 안에서는 뭐 듣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다니시면 뭐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제 남들과 부딪히거나 혹은 뭐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 조심을 해야겠죠. 그죠? 예. 여튼 이 장에서는 제대로 동작하는 MP3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멀티미디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제공되는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디어 플레이어는 클래스는 음악과 그리고 동영상을 이제 재생을 해주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여 어렵지 않게 오디오 재생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스 안에 스타트 메소드, 포즈 메소드, 스탑 메소드는 각각 음악을 시작, 그리고 일시 정지, 그리고 정지하는 기능까지 우리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해 볼 거고요. 우선 근데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그죠?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음악이 재생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저작권 관계 때문에 뭐 각종 가수들의 음악을 재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저는 저작권이 없는 걸 가지고 재생을 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트리에서 그죠? 앱스가 있죠. 그죠? 앱에 있는 여기에다가 리소스 폴더에 가서 우클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메뉴 만들 때도 그랬듯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U에서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음악 파일이나 미디어 관련된 파일들은 로우 그래서 선택하고 New 리소스 파일 디렉토리 창이 뜨거든요. 뜨면 거기에 디렉토리 네임과 리소스 타입에다가 우리가 로우를 입력하여 폴더를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적당한 mp3 파일을 복사해 놓는다. 그래서 뭐 강의자는 뭐 song1 mp3 파일을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여기에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RES에다가 로우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하고 싶은 목록이 음악 파일이 많다면 여기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쓰시죠. 그 앱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외부 저장소나 뭐 내부 저장소나 뭐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그래서 오류 없이 동작시키기 위해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는 실습 시간에 앞장에서 우리가 배운 어댑터 뷰 기억나시죠? 그죠? 어댑터 뷰 밑에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가 있었죠. 그 리스트 뷰를 활용해서 좀 더 그럴듯한 mp3 플레이어를 작성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그래 아무튼 오디오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해서는 이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스가 굉장히 다루는 방법이 다뤄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XML 코드도 중요하고 코틀린 코드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코틀린 코드에서 우리가 이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스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소스 파일과 저장 폴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리소스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폴더 드로어블은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죠. 그죠? 그래서 PNG, JPG, 그리고 XML 코드로도 우리가 만들어 봤죠. 그죠? 이미지 파일을. 그리고 메뉴는 우리가 폴더가 당연히 메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성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장 파일은 리소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XML 파일이고요. 그리고 기타 XML 파일은 XML 폴더에다가 넣으면 되고, 이제 로우 파일, 로우 폴더, 이거는 이제 음악, 동영상, 텍스트 파일 등을 여기에다가 로우 폴더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여기에 mp3는 음악 파일이죠. mpeg4는 동영상 파일입니다. 그리고 txt는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우 폴더에 넣어줘야 되죠.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레이아웃은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아실 테고, 그리고 values 해봤죠. 그죠? 자주 쓰는 문자열을 우리가 values 폴더에다가 string xml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놔두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 이제 문자 배열 같은 경우도 values 폴더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arrays xml 해서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색상값 역시도 우리는 values에서 colors xml에서 우리 앱바 할 때나 이럴 때 우리 만들어 봤던 기억나시죠? 예, 그거. 그리고 스타일, 이것도 우리 해봤죠. 그죠? 스타일, 어떤 스타일을 줘라라는 거. 그죠? 예. 그리고 테마도 역시 values의 temas xml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 이미지 파일은 드로우able, 그리고 메뉴는 메뉴, 그리고 음악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로우 폴더, 문자열은 뭐 values 폴더 안에 다 들어간다.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자 배열, 색상값, 스타일, 테마,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 들어가 있다? values 폴더에다가 넣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물론 많이 코딩을 해보고 많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는 단계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오디오는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스레드입니다. 자, 스레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자, 스레드는 우리가 프로세스는 잘 알아요. 맞죠?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프로세스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하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성능이라는 탭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로세스는 186개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는 2610개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코어를 보세요. 코어가 4개예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는 하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레드라는 것은 간단하게 카카오톡을 예를 들면요. 우리는 카카오톡 하나는 프로세스예요. 그죠? 프로세스인데 거기 안에 우리가 뭐 파일 보내기, 뭐 그리고 또 뭐 이미지 보내기, 뭐 채팅, 뭐 그리고 다른 곳에 뭐 또 여러 가지 탭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작업 단위로 여러 가지 작업 단위로 구성이 되죠. 그게 바로 스레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의 개수보다 스레드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몇 개의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CPU 스케줄러라고 하는데요. 이 CPU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띄워 놓죠. 그죠?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띄워 놓고 이 CPU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뭡니까? 타임 슬라이스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작업 관리자를 열었지만 뒤에 여기에 뭡니까?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가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창을 띄울 수 있죠. 그건 전부 다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타임 슬라이스, 뭡니까? 타임을 슬라이스, 쪼갠다. 그죠?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컨커러티. 그리고 패럴리즘에서 병렬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코어가 4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코어가 4개가 있다. 여러분들은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16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코어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성능과 그리고 PC의 성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하나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이 코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4개. 그죠? 코어가 있으면 이 코어는 프로세스 스레드가 만약에 4개라면 4개만 있다면 하나 프로세스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스레드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아서 동시에 처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는 하는데 프로세스보다 스레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업 단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스레드예요. 그러면 2610개를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스레드라는 풀이 있어요. 스레드 풀이 있고 여기에 작업 큐라는 게 있고 여기에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있어요. 큐잖아요. 큐는 먼저 들어간 녀석이 먼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뭐 거기에 보면 뭐 픽스드 스레드 풀 뭐 이런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풀이라는 거는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놔요. 4개든 보통 자신의 코어의 개수만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들이 진행 요청, 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파일 보내기, 뭐 채팅 등등.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 작업 단위, 즉 스레드죠.
얘네들이 요렇게 쌓여요. 그러면 이 스레드 1이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콜백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사용자한테 리퀘스트를 해줘요. 그럼 이거 하나 처리됐고, 그럼 이거 처리하는 동안 이게 빨리 끝났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요거 이 두 번째 인원보다 여기에 들어가기보다 이게 훨씬 일찍 끝났다. 그러면 얘가 또다시 얘를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CPU 스케줄러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거는 여기가 잡아서 처리를 하고, 또 이거는 이거를 잡아서 처리를 하고, 이거는 얘가 잡아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레드 개수가 2610개예요. 작업 단위가. 그러면 코어가 4개예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게 부하가 걸리겠죠. 특히 서버들이 부하가 걸리고 다운이 되는 이유가 이 스레드 풀에서 이제 용량이 부하가 걸리면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막 서버 폭주하면 막 이상한 익스플로어 창의 화면에 뭐 504 에러, 뭐 404 에러 하면서 막 알아볼 수 없는 화면이 떴었죠. 근데 요즘에는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접속을 하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접속을 하려고 로그인을 딱 하면 여기에서 내 앞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죠? 그 화면을 이 스레드가 서버에 이제 서버의 코어는 보통 굉장히 많겠죠. 그죠? 뭐 보통 뭐 64, 뭐 128 코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해요. 이제 스레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슬라이스 방식이라는 것은 CPU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두 개 있다면 처음에 프로세스 요거를 잠깐 실행했다가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실행했다가 요것도 잠깐 또 실행했다가 요것도 잠깐 실행했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눈속임을 해요. 그런데 이게 CPU의 스케줄러가, 즉 CPU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동시성이라고 하고요. 병렬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병렬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레드, 이러한 개념이 바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만약에 한글 띄우고 파워포인트 띄우고 익스플로어 띄우고 이러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마치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은 듀얼 코어다, 쿼드 코어다. 지금 저는 쿼드 코어죠. 그래서 이러한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스레드가 이렇게 바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주면 스레드가 잡아서 처리해줘요. 그런데 이 스레드는 누가 먼저 끝나고 누가 먼저 실행이 되고 누가 먼저 끝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CPU 스케줄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레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질을 알고 그리고 그리고 메인 프로세스라는 게 메인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메인 스레드가 그게 바로 우리가 메인 메소드를 의미를 하는데 그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가 되더라도
이 스레드가 아직 실행 중이라면 이거는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얘는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스레드예요. 그런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스레드를 쓰기도 하지만 코루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루틴은 스레드 하나가 메모리를 좀 잡아먹기는 해요. 잡아먹기 때문에 이러한 이 스레드 하나로 여러 개의 코루틴을 작성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것까지 다루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코틀린에서 코루틴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죠? 코루틴은 굉장히 코틀린에서 이제 자바에서 스레드를 이렇게 자바에서는 뭐 코루틴 이런 게 개념이 없는데 이제 스레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이제 스레드를 사용을 해도 되고 코루틴을 이용을 해도 돼요. 근데 코루틴이 훨씬 가벼워요. 알겠죠? 그리고 스레드의 사용량도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의 개념, 프로세스의 개념, 그리고 코어의 개념,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스레드를 구현할 때는 종종 우리가 사용되는 게 프로그레스 바. 우리 앞에서 요거는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크바라는 게 있는데 이 시크바는 프로그레스 바를 상속받아 가지고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시크바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바를 한번 보면 자, 프로그레스 바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다운로드를 받든지 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 게 프로그레스 바죠. 그리고 동그라미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요렇게, 그죠? 예, 익스플로어에서 다운받으면 요렇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C급 바는 음악이나 동영상의 재생의 위치, 즉 우리가 동영상이나 음악 플레이어 했을 때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있다면 요 위치 우리가 여기서부터 듣고 싶어 아니면 여기서부터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는 지정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C급 바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프로그레스 바죠. 그리고 요게 이제 C급 바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맨 위에 직선처럼 생긴 것이 프로그레스 바이고 프로그레스 바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100에서 최소 0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초기 값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C급 바예요. 요게. 그래서 C급 바는 프로그레스 바를 상속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에서 사용한 속성을 지정을 해도 얼마든지 되죠. 그래서 위에 예제는 버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느낌상으로도 아시겠지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프로그레스 바를 10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실습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스레드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스레드를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한 것과 덧붙여 한번 보죠. 스레드의 기본입니다. 스레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뭐예요? 동시성, 수행,
패럴리즘, 병렬성, 동시 여러 작업을, 맞죠? 그래서 개념으로 우리가 통상 멀티스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한 말씀드린 바대로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 이는 스레드가 프로세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프로그램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전체 프로그램 동작 안에서 동작하는 작은 작업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불러요. 근데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스레드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함수 처리 방식과 스레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자, 함수는 어때요? 우리가 호출하면 함수는 콜 스택 영역에 쌓인다고 했죠. 이렇게 있으면 함수,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메인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 이 함수가 add 함수라면 add 함수가 쌓이고, 그 다음 함수가 또 호출이 되면 여기에 쌓여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실행 중이고요. 그 밑에 두 개는 뭐예요? 대기 상태예요. 동시에 실행을 안 하죠. 그래서 얘가 끝나고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을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얘는 유유히 뭡니까? 함수는 여기서 스택에서 콜 스택 영역에서 먼저 실행된 거는 삭제가 이제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도 역시 리턴 값을 위해서 받아서 처리한다면 그걸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리턴 값이 없으면 그냥 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언젠가는 블럭을 만나서 끝이 나겠죠. 그러면 얘도 역시 뭡니까? 이와 같이 메모리 상태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프로세스죠. 아니, 메인 함수죠. 그럼 메인 함수도 이제 다 끝났으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함수는 작업 1, 작업 2, 작업 3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의 작업이 함수가 끝나야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해서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레드는 누가 먼저 스타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뭐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동시성과 병렬성을 지녀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함수는 하나의 작업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지만, 스레드는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타임 슬라이스 방식으로 이제 CPU가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죠. 자, 보시죠.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스레드 시작을 버튼을 내가 클릭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레스 바는 처음에 전체 길이 100 중에서 10 초기 값을 이제 10을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10이라는 거고, 한 번에 건너뛰는 폭이 2예요. 그죠? 2라면,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레스 바는 처음에 전체 길이에서 얘는 이제 초기 값이 30 정도에부터 실행을 하고, 얘는 한 번에 건너뛰는 폭이 1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프로그레스 바에서 동시에 진행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시작은 두 번째 프로그레스 바가 빠르죠. 30이니까 초기값. 근데 증가값이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수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식 증가를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70번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거고, 얘는 10이잖아요. 10인데 2씩 증가한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얘는 45번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90이 돼서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얘가 빨리 도착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근데 이렇게 해서 얘가 먼저 끝나길 확률이 높겠죠. 높은데 때로는 얘가 먼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죠? 어떨 때는 얘가 먼저 끝날 때도 얘가 끝나는 경우 먼저 끝나는 경우가 아마 잦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얘가 먼저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스레드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이거는 이제 지금 프로그레스 바를 이용을 한 게 아니고 C급 바를 이용한 거예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강의자는 프로그레스 바 대신에 C급 바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 C급 바는 뭘 상속을 받는다? 프로그레스 바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실습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스레드는 기본 스레드를 사용하는 형식은 여기 오브젝트 표현식을 통해서 스레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스레드 안에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어요. 얘가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로 런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레드를 만들 때 오버라이드를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작업을 코딩을 하잖아요. 작업을 코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스타트를 딱 우리가 호출을 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점 스타트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스타트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스타트를 누르면 요구에 있는 곳이 이제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이게 작업 내용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러너블 객체에 있는 러너블 인터페이스입니다. 거기에 있는 추상 메서드인 런 메서드를 이 스레드 클래스가 오버라이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브젝트 표현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아울러 UI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스레드예요. 그래서 UI 해서 화면에 위젯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스레드는 스레드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개설하는 것만 가능하며 화면에 다른 위젯을 변경할 수 절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 일반적인 스레드는 다른 앱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위젯 그러니까 텍스트 뷰에 뭐 몇 프로 진행됐다 몇 프로 진행됐다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변경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변경할 수 없는 방법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젯을 변경하는 부분을 우리가 run on UI 스레드 블럭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예,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run on UI 스레드 해서 위젯을 변경하는 코드를 이곳에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의 응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레드 사용법으로 음악 mp3 플레이어에서 재생 진행 상태를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C급화 줬죠. 그죠? 그리고 실행 중인 음악 그리고 진행 시간 여기에 계속 변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게 스레드예요. 그래서 실습할 게 참 많다, 그죠? 그래서 좀 mp3다운 뭐 여러 가지 이제 UI도 우리가 XML 파일로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런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좀 뭐 미디어 플레이어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떠들어 봐야 개념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익히라고 했잖아요. 개념만 익히고 실습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디오와 그리고 스레드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